30년간 뼈 대사와 노년기 뼈 건강,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만큼은 제 경험을 아낌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험 혹시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우유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 식사로 칼슘을 충분히 채우고 흡수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담백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이 공감으로, 공감이 안도로, 안도가 희망으로 바뀌는 흐름을 느끼실 겁니다. 복잡한 영양학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고 실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만 담았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우유만으론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시큰거리거나 사소한 부딪힘에도 뼈가 툭 부러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주변에서 한두 분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유는 매일 챙겨 마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한두 잔이면 괜찮다고 여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조사해 보면 권장량인 800mg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으니 두 잔을 마셔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우유를 4잔씩 마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당 때문에 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매일 같은 음식만 드시면 금방 질리시기 마련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칼슘은 들어오는 만큼 머무르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칼슘이 모두 뼈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나트륨과 카페인은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에서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너무 적어도 뼈를 만드는 틀이 약해지고 반대로 너무 많아도 칼슘 배출이 늘어납니다. 결국 몸속으로 들어가도 뼈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매일 우유 2잔을 챙기던 박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8살이셨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꾸준히 우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근육통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건 뼈 내부에 구멍이 생각보다 커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뼈 밀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고 이대로 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셨어요. 매일 우유를 챙겨 마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국과 김치를 굉장히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씩 드셨습니다. 햇볕은 거의 쬐지 않으셨고요. 우유로 칼슘을 넣어도 다른 구멍으로 계속 새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약화가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기준점으로 삼고 칼슘 밀도가 높고 흡수율이 좋은 식품을 끼니마다 나눠 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끼에 200에서 300mg씩 쪼개서 채우면 부담 없이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눠서 조금씩 여러 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배출을 늘리는 습관을 줄이고 비타민 D와 단백질을 맞춰줘야 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고 햇볕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쬐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칼슘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식단에 칼슘 공급원을 4가지 이상 섞어보세요. 우유는 한 잔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른 식품으로 분산해 채우면 속도 편하고 흡수 효율도 좋아집니다. 멸치, 케일, 두부, 치즈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골고루 활용하는 겁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이내로 줄이고 국과 김치는 싱겁게 드세요. 햇볕은 얼굴과 팔에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뼈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챕터 2. 조용한 약화. 크게 다치는 뼈는 아프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충치는 아프니까 치과에 가지만 뼈는 부러지기 전까지 별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비가 늦어지고 작은 충격 하나가 큰 골절로 이어져 일상이 멈춥니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빠지고 다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몸은 칼슘이 모자라면 뼈에 저장된 것을 꺼내 씁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심장도 뛰고 근육도 움직이니까요. 몸은 생존을 위해 뼈라는 금고를 조금씩 털어 씁니다. 금고를 조금씩 털어 쓰는 동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텅 비어갑니다. 마치 흰 개미가 기둥을 갉아먹는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정보 부족과 습관의 관성이 이 과정을 더 빠르게 합니다. 칼슘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오랫동안 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짜게 먹던 습관, 커피 여러 잔 마시던 습관, 햇볕 피하던 습관들이 쌓여서 뼈를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이웃 78, 새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다용도실에서 청소하시다가 발이 미끄러져 손목을 짚었습니다. 별로 세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손목뼈가 부러졌어요. 큰 사고가 아니라고 여겼지만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손목뿐 아니라 척추와 다른 부위, 뼈도 촘촘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깁스를 하고 몇 주간 불편하게 지내셔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근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손목 하나 다친 건데 온몸이 약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회복에 오래 걸렸고 그동안 활동량이 줄어 체중도 늘고 기분도 가라앉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식탁부터 바꾸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한 번의 골절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보이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뼈가 완전히 약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겁니다. 밥상과 간식, 물 마시는 습관,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만 점검해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복잡한 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의 삼각형을 하루 루틴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고 비타민 D는 그 재료를 흡수하게 돕는 열쇠입니다. 단백질은 뼈의 뼈대를 만드는 철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들어와야 뼈가 단단해집니다. 하나만 챙기면 안 되고 세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 1회 몸 상태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건 아니고 간단한 체크리스트 하나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칼슘 공급원을 몇 번 채웠는지, 카페인과 짠맛을 얼마나 줄였는지, 햇볕을 얼마나 쬐었는지 간단히 체크하면 실천이 꾸준해집니다. 종이 한 장에 표를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 두시면 좋아요.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 적으면 더 오래 갑니다. 배우자나 자녀분과 함께 체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니까요. 챕터 3 칼슘 폭탄 5 식탁에서 해답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헷갈리면 실천이 멈춥니다. 건강 정보는 많은데 막상 장을 보러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집에 와서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름만 들어본 보충제보다 손에 잡히는 식재료가 답이 됩니다. 약국 가서 비싼 영양제 사는 것보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맛과 편의성을 놓치면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없으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고 만들기 복잡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고 구하기 쉽고 조리도 간단한 식품들을 골라야 합니다. 식품마다 칼슘의 양과 흡수율,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칼슘 200mg이라도 어떤 식품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칼슘이 많긴 한데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면 케일이나 청경채 같은 채소는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나눠 먹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 끼에 1000mg을 몰아서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남는 건 그냥 배출됩니다.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눠서 200에서 300mg씩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나트륨과 당이 함께 늘면 이득이 줄어듭니다. 멸치볶음을 예로 들면 멸치 자체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간장과 설탕을 많이 넣어 짜고 달게 만들면 나트륨이 칼슘을 배출시키고 맙니다. 그러니 조리할 때도 간을 싱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69세 박정호님은 멸치볶음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판 멸치볶음은 단맛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멸치를 볶지 않고 멸치가루로 준비하셨어요.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보관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밥을 지을 때 멸치가루 2큰 술 정도 넣으시고 들기름과 통깨를 더해 비벼 먹으니 부담 없이 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고소하니까 맛도 좋고 간도 따로 안 해도 되니 나트륨 걱정도 없었죠. 거기에 케일, 들깨무침을 곁들이며 흡수율도 끌어올렸습니다. 케일은 칼슘도 많지만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드시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 먹던 밥상에 멸치가루 넣고 케일 반찬 하나 추가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하루 목표를 200에서 300mg 단위로 쪼개 구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멸치가루는 2큰 술에 약 300mg, 케일은 데친 것 20장 정도에 200mg,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 200mg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에 300mg 칼슘 강화 두부 반 모에 25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를 골라 끼니와 간식에 배치하면 됩니다. 유당에 예민하신 분은 우유 대신 두유와 치즈 위주로 구성하시고, 씹기 불편하신 분은 멸치가루와 연두부 위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아가 약하시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멸치 대신 가루로 드시면 훨씬 편합니다. 아침에는 치즈를 얹은 달걀 요리에 두유 한 잔, 점심에는 멸치가루 비빔밥과 케일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 들깨탕을 정해 두세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매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을 볼 때도 간단해집니다. 멸치, 케일, 들깨가루, 강화치즈, 강화두유, 강화두부를 기본 바구니로 고정하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마트 가서 이것저것 헤매지 말고 이 6가지만 카트에 담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두세 번 하다 보면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작은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챕터 4. 먹는 데서 끝이 아니다. 흡수가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오른다며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칼슘 많은 음식 챙겨 드시는데 검사해 보면 뼈 밀도가 별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양보다 질을 살펴야 합니다. 음식으로 입에 넣는 건 시작일 뿐이고, 장에서 들어와 뼈로 가는 길목을 넓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에서 칼슘을 끌어들이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D는 장 세포에 있는 칼슘 통로를 여는 열쇠 같은 겁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문이 안 열리니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요즘 분들은 실내에만 계시거나 외출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니까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C와 산성 식품은 흡수를 돕지만 과한 나트륨과 카페인, 탄산은 배출을 늘립니다. 식품은 흡수를 돕지만 과한 나트륨과 카페인, 탄산은 배출을 늘립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같이 드시면 칼슘이 녹아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미도 같은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구조를 만들지만 과하면 되레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단백질도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늘어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71살의 이선미 님은 열심히 두부를 먹었지만 변화가 적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두부가 좋다고 해서 매일 한 모씩 드셨는데 몇 달 지나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햇볕은 거의 안 쬐시고 채소도 잘 안 드시고 국은 짜게 드셨습니다. 두부만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 패턴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오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는데 모자만 쓰고 선크림은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얼굴과 팔에 햇볕이 닿게요. 그리고 두부 요리할 때 풋고추를 썰어 넣거나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국은 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커피는 아침 한
잔으로 제한하셨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 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해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생기고 자주 나던 쥐도 줄어들었다고요. 음식만 바꾼 게 아니라 흡수되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햇볕은 매일 15분, 비가 오면 달걀 노른자와 연어로 보충합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낮에 얼굴과 팔을 내놓고 산책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달걀 노른자나 연어처럼 비타민 D가 들어 있는 식품으로 대신하시면 돼요. 식사는 비타민 C가 있는 채소와 곁들이고 간은 싱겁게 맞춥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채소를 칼슘 식품과 함께 드세요. 국이나 찌개 간은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시면 좋습니다. 처음엔 싱거워서 맛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커피는 점심 이전 한 잔으로 줄이고 탄산은 물이나 보리차로 바꿉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아침 한 잔만 드시고 오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체하세요. 탄산음료는 되도록 피하시고 목 마르실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체중과 비슷한 그램 수로 채우되 하루에 고르게 분배합니다. 체중이 60kg이시면 단백질도 하루 60g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세요. 달걀,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걸로 골고루 챙기시면 됩니다. 한 끼에 칼슘 200에서 300mg,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비타민 C 채소 한 줌, 산미 한 스푼을 체크리스트로 삼으세요.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칼슘 식품 하나, 단백질 식품 손바닥만큼 색깔 있는 채소 한 줌, 레몬이나 식초 조금 이렇게만 챙기셔도 흡수율이 확 달라집니다. 식탁에 레몬이나 식초를 상시 비치하면 자동으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냉장고에 레몬 몇 개 넣어 두시고 식탁에는 작은 식초병 하나 놓아 두세요. 그러면 요리할 때나 먹을 때 자연스럽게 한 방울씩 넣게 됩니다. 습관은 환경이 만듭니다. 챕터 5. 따라하면 끝. 하루 황금 원칙을 알아도 메뉴가 떠오르지 않으면 실행이 미뤄집니다. 칼슘이 중요하고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부엌에 서면 뭘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눈에 보이는 하루 표준안을 제시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레시피는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조합만 있으면 됩니다. 메뉴 선택의 피로가 지속을 방해합니다. 매일 다른 메뉴를 고민하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오늘은 뭘 먹지? 장 볼 때 뭘 사지? 이런 고민이 쌓이면 결국 귀찮아져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 저녁, 간식의 역할을 분담해서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총량과 흡수가 안정적으로 맞춰집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니까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챙기고 점심은 활동량이 많으니 든든하게 먹되 칼슘 식품을 빠뜨리지 않고 저녁은 소화가 편하게 가볍게 먹으면서도 칼슘은 꼭 채우고 간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83세 정미자님은 이 방법을 2주간 적용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번거로울까 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은 치즈 녹인 오믈렛에 두유 한 잔, 점심은 멸치가루 넣은 비빔밥과 케일 된장국, 저녁은 두부 버섯 들깨탕과
청경채 볶음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1컵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2주 지나니까 몸의 변화가 느껴지셨습니다. 무릎이 덜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중에 자주 나던 다리 쥐도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쥐가 나는 건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식단을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죠. 큰 노력을 들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지니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치즈 한 장을 녹인 달걀 요리에 두유 한 잔, 과일은 사과 반쪽입니다. 달걀 2개를 풀어서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올려서 녹이세요. 두유는 칼슘 강화 제품으로 고르시면 한 잔에 3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 C 보충용입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아침에 칼슘 500mg 정도 채우실 수 있어요. 점심은 고등어 구이와 멸치가루 비빔밥, 케일 된장국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고 멸치가루는 밥에 2큰술 정도 섞어서 참기름이랑 김가루 넣고 비벼 드시면 맛있습니다. 케일은 데쳐서 된장국에 넣으시면 되는데 데칠 때 소금 조금만 넣고 데치세요. 케일국은 구수하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점심으로 칼슘 400mg 정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은 두부 버섯 들깨탕과 청경채 볶음 잡곡밥 소량입니다. 두부는 반모 정도 넣고 표고 버섯이나 팽이버섯 넣어서 들깨가루로 국을 끓이세요. 고소하고 속도 편합니다. 청경채는 마늘 조금 넣고 들기름에 볶으시면 되는데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세요. 밥은 저녁엔 많이 드시지 말고 작은 공기로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저녁으로 칼슘 250mg 정도 추가됩니다. 간식은 그릭 요거트 1컵에 아몬드와 검은콩 한 줌입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드시면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돕고 검은콩은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간식으로 칼슘 150mg 정도 보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총 1300mg 정도의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권장량인 800mg을 훌쩍 넘기죠. 흡수율을 고려하면 이 정도 먹어야 실제로 필요한 양이 뼈까지 갑니다. 주말에 멸치가루와 들깨가루를 미리 준비해 소분해 두세요. 멸치는 한 번에 한 봉지 사서 믹서기에 갈아 작은 통에 나눠 담아 두시면 됩니다. 들깨도 마찬가지로 볶아서 갈아 놓으시면 일주일은 넉넉히 쓸 수 있어요. 한 번 해두면 평일엔 그냥 꺼내 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냉장고 문에 체크표를 붙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칼슘 칸에 표시하면 하루 1000단위 목표가 저절로 채워집니다.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석으로 붙여 두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칸을 만들어 놓고 칼슘 식품을 먹을 때마다 체크 표시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빠뜨리지 않게 되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커피잔 옆에는 물컵을 두고 식탁에는 레몬을 두어 산미 습관을 잊지 않게 하세요. 커피 마실 때마다 물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식사 때마다 레몬 한 조각 짜서 넣는 습관을 만드세요. 환경이 습관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혹시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할 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찌개나 국물 요리 시킬 때 두부 추가 요청하시고 반찬으로 나오는 멸치나 시금치는 꼭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 대신 우유나 두유 주문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외식해도 칼슘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우유 의존에서 벗어나 식탁으로 칼슘을 채우고 흡수까지 돕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칼슘 많은 식품 4-5가지를 하루에 나눠 먹고 짜게 먹지 말고 커피 줄이고 햇볕 쬐고 비타민C 채소 곁들이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뼈는 달라집니다. 무섭게 느껴졌던 뼈 약화가 이제는 관리 가능한 일상 과제로 바뀌었길 바랍니다. 뼈 건강은 특별한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드시는 밥상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남은 건 작은 시작 하나뿐입니다. 내일 아침 장 보러 가실 때 멸치, 케일, 두부, 치즈, 두유 이 5가지만 카트에 담아보세요. 멸치, 케일, 두부, 치즈, 두유 이 5가지만 카트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점심에 멸치가루 밥 한번 해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댓글에 오늘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멸치가루 사러 간다. 커피 한 잔으로 줄인다. 냉장고에 체크표 붙인다. 뭐든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내일이 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력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만큼 중요한 게 근육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